자, JVM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한미약품 쪽 계열에서 인수를 했죠. 한미사이언스. 주요 제품은 전자동 의약품, 분류, 포장 시스템, 그리고 그 정제약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분배하는 파우치, 아까 비닐봉지 있죠. 그거하고 이제 병,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포장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대형 약국, 병원 대상으로 일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종합병원에 갔는데 어떤 그 처방전을 딱 들이미니까 그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쪽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뭐그 공장 기계 소리 같은 거 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약을 제 이름이 새겨진 약봉지에 자동적으로 이 약들이 이게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 19, 30분 그리고 제 이름도 쓰여져 가지고 그것들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티팜이라는 장비가 또 있어요. 인티팜은 약국이 아닌 병동 내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승인된 권한자에 의해 처방에 의해서 의약품을 자동 인출해주는, 그리고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사용자 인출 시점, 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인티팜은 이제 비용 절감에 좀 유리하죠. 간호사가 재고 관리에 일평균 1시간 정도 소모하는데 이것들을 대체한다. 비용 절감, 요즘 화두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건비들이 요즘 뭐 이게 뭐 몰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주차요원들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지금 JV는 이 약국 자동화 이 시스템 있죠. 이걸 만드는 게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성장 같은 경우는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올해 1분기부터 캐나다 월마트에 10개 매장에 병타입 포장 제조기 한 대에서 3대씩을 납품할 계획이 있습니다. 캐나다 월마트는 한 4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 약국이 있는 곳이 100군데가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지금 10개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산이 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좀 증가하는 편 같아요. 여기서 살짝 둔화가 됐는데, 이 한미약품 쪽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한 게 2018년 정도, 2017년, 2018년도 이때 인수를 했어요. 그때 인수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번에는 이제 JVM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만 수요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약 300명 정도의 영업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인력이 어차피 약국이라든지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JVM도 그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액이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그동안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다가 갑자기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다. 자,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은, 네, 지난 그 2018년도 1분기,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외형 성장은 지금, 네, 성공을 좀 거두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졌다는 것이 지난해 실적 부진, 그쵸? 요 부분이 좀 문제였죠. 주가를 한번 볼까요? 어,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낮아지니까, 실적이 낮아지니까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죠. 그럼 이제는, 네,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과거의 주가 형태로 오는 것이 맞겠죠. 이 정도로. 그렇죠. 올라가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2%가 증가를 했어요. 아주 높은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영업이익은 53%가 올랐고요. 당기순이익은 네, 2배가 올랐습니다. 일단은 네,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분별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제 시스템이 있고, 이건 장비예요. 장비. 소모품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장비는 이 교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요. 그죠? 근데 소모품 뭐죠?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쓰이는 거잖아요. 즉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영업사원이 딱 들어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제록스 프린터기를 공짜로 놔주겠대요. 저희 회사에다가 공짜로 1,000만 원짜리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자기들이 제공하는 A4 용지는 자기들 것만 써야 된다. 즉, 네, 이 장비를 갖다 주고 실제 사업은 프린터, 그 뭐죠? 복사 용지를 판매하는 사업이죠. 이게 복사 용지가 그만큼 매일매일 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이 장비를 한번 구입하게 되는 고객사들은 이쪽의 소모품을 얘네들 거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락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뭐 가격 압력, 저가,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진이 낮아요. 반면 소모품은 어차피 이걸 사게 되면 소모품 얘네 걸 쓸 수밖에 없는 이 뭐라고 하나 락인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걸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의 가격을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단가를 살짝 한 1원, 2원씩 올려도 마진율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JVM의 미래의 실적은 이 조제 시스템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 보시면은 최근에 매출 보시면은 이 장비 쪽 매출 비중이 49%고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무려 40%예요. 이 장비는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격 압력을 받는데 이 아까 그 소모품 중에 비닐봉다리 그쵸? 파우치하고 약병 병 그게 뭐 단가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단가가 낮죠. 허나 거기에서 마진율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소모품이 전체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한다는 거죠. 더구나 환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렇다고 장비가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환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주요 소모품은 더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약국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수요가 좀 많아지는 시기죠. 이제부터 본격화 될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소모품 쪽에 실적 성장이 JVM의 주가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클 겁니다. 자,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다가 1분기 반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뭐 서로 얽혀 있죠. 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JVM의 미래의 실적을 볼 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장비 쪽 요 파란색이 있어요. 원래는 이 장비 매출하고 이 소모품 매출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있었죠. 좀 컸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2011년도입니다. 최근 2019년도까지 오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나중에는 소모품이 장비 매출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장비 매출은 연평균 2%씩 증가. 소모품은 무려 몇 배입니까? 이거 한 3, 4배 정도 되는 9%씩 증가를 했어요. 매년. 그럼 어떻게 됩니다? 자, 장비 볼게요. 장비 매출의 특성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장비 기업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한 번 팔리면은 엄청나게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안 팔리면은. 그러니까 매출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소모품은 그게 아닙니다. 실적이 꾸준해요. 그래서 실적 신뢰도도 높고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가 이 정수기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소모품이 필터 팔아서 돈 버는 거죠. 정수기야 교체 주기가 한 3, 4년 정도 되고 근데 필터는 거의 한두 달에 바꾸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JV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 매출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소모품이 장비 매출을 만약에 넘어서는 관점 이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실적 신뢰도가 높아요. 보통 소비재 기업들이 PER이 높은 이유가 실적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에 대한 이번에 실적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도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실적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장률을. 근데 장비 쪽은 PER이 낮죠. 이런 대규모 큰 장비나 이런 것들은 실적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클래시스를 제가 예를 들었죠. 클래시스도 그 의료 그 피부 관련된 그 의료 기기를 만들지만은 실제는 그 피부 시술을 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 젤 패드라든지 카트리지 이런 쪽의 매출 규모가 장비 매출을 지금 막 압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러니까 넘어서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향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PR이 높은 거거든요. JVM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장비보다는 만약에 장비 매출보다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졌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10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올해 이제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기업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성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성장의 의미는 그거예요.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 때는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올해 2분기는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오겠죠. 특히 4분기. 지난 4분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적자였네요. 그렇죠.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정상적으로만 나오게 된다면은 지난해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좀 연간으로 단위로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추정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다라는 것과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실적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올 거로 일단 가정했는데 그냥 단순 추정치로 2017년도 주당 순이익을 그대로 좀 채용을 해봤어요.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1분기 실적도 100%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요걸 가정해서 PR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6,800원이죠. 그러면은 역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PR을 14.8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업이 그동안 시장에서 평가가 좋았네요. PR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목표 PR은 최저점으로 잡았습니다. 최저점. 자, 최저점으로 잡아도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고령화 수혜주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초입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약 자동 분류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병원에 그 침투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 성숙한 산업도 아니고 성장 초입기라고 보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 PR을 이렇게 낮게 한 20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이 무려 35%가 됩니다. 아직은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을 근거해서 2020년도 추정 실적을 잡는다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요.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죠. 우리는 이거를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무엇을 하느냐? 2분기 실적을 기다려야죠. 그쵸? 2분기 실적 기다리고 3분기 실적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3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되겠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 2분기까지 나와도 돼요. 2분기까지 실적 나온 걸 보면은 이 기업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추정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죠. 아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끔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 정확한 목표가가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 지금 봐도 매력은 존재하네요. 왜냐하면 PER을 좀 최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값인 3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PR 30은 조금 무리가 있네요. 그쵸? 이거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돼야지만 이게 좀 가능한데 이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한 25 정도? 25 정도 잡아도 상승률은 약 70%가량이 있는 거고 일단 보수적으로 처음에 잡았던 네, PR 20 정도 잡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36,200원이잖아요. 36,200원 25로 잡아볼까요? 45,000원. 그럼 45,000원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아까 이게 이제 주 차트고요. 45,000원 보겠습니다. 예, 이 가격입니다. 45,000원. 과거 이 기업이 실적이 자 볼게요. 영업이익이 떨어졌죠. 연간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떨어졌잖아요. 2017년도부터 2017년 고점을 가지고 2018, 2019 떨어졌죠. 자, 2017년도가 이때였고요. 이때 2018년도부터 떨어졌죠.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실적이 정상적으로 2017년도 EPS 아까 2017년도라고 말씀드렸죠. 좀 밑에서 다시 볼게요. 2017년도 수준에 2017년도가 여기고 이것도 이제 여기고 이 정도 수준의 실적을 다시 2017년도 버전으로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그때 2017년도 주가의 평균 주가가 한 이 정도가 됐네요. 그쵸? 요 정도. 한 48,000원 정도. 그쵸? 높게는 2017년도 주가는 66,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저점은 한 이 정도. 4만원. 그럼 한 요 정도. 5만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5만원이면은 얼마인지 볼게요. 5만원이면은 네, 27배 정도. 27배로 놓게 본다면은 목표가가 한 48,800원, 한 5만 원에 근접해서 상승률이 82%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물론 올해 주가 상승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할지 안 상승할지는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또 이게 저평가가 극심해지면은 그 해당 연도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연도에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중장기 투자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또 성장률까지 더해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2017년도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주가는 2017년도에 보였던 저점과 고점의 그 중간값인 한 5만 원 정도로 우리가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한 100% 정도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주가가 반등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거기 때문에 실제 뭐 이거는 뭐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주가는 여기죠. 네, 26,000원, 5만 원. 그렇죠. 이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고요. 굳이 이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매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산업 전체를 보더라도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세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 총 5군데인데 그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고령화 시대에서는 어떤 약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그 접근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병원 쪽에서는 그 밀려드는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약을 손으로 수작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원시적이죠.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제 되는 거죠.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영리병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병원이 비영리예요.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뭐냐?
아니 병원이 지금 돈을 받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비영리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병원은 수익을 모두 병원에다가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던 병원에 재투자하든 그래야지 투자자한테 배당을 주거나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고요.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는 그 수익금을 자동화 설비 시스템 구입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결국 이 시장이 성장 어떤 초입기 아직 성숙 단계도 아니고 성장 분야고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이 고령화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구조고 그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도 화두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특히 JVM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매출 구조가 이 장비 매출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 하잖아요. 어떨 땐 팔렸다가 어떨 때 안 팔리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큰데 비교적 꾸준한 이 소모품의 실적이 결국에는 이 장비의 구입자들이 거래처들이 많아질수록 소모품 매출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아까도 고령화 시대에서 그 손님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들러서 약을 많이 타가게 된다면 그만큼 이 소모품도 함께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향후에 소모품 매출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 성장도 일단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을 만약에 올해 안에 뭐 지수가 하락한다든가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중장기 투자 종목을 하나 산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수급으로 봤을 때도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이때 코로나 이후로 다 거의 매도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없죠. 오직 개인만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 매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지금은 뭐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빈집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빈집입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JVM이었고요.